안녕하세요. 원래 이제 내년 농사를 위한 첫 새해 영농 교육인데 문화예술회관에서 많은 농업인들을 모셔놓고 강의를 교육을 하려고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교육 인원을 이렇게 대폭 줄였습니다. 그래서 한 200명 규모로 지금 한 50명 단위로 해서 4회 정도 걸쳐서 하는 걸로 했고, 첫 시간에 제가 우리 성주군의 농업 정책 방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군수가 교육하는 거 봤어요. 그만큼 저는 뭐 농사는 안 지으니까 참외 농사에 대한 기술력은 없지만은 우리가 예산을 어디에 배분을 하고 어느 쪽에 집중 양성을 하겠다, 이런 것은 제가 현장을 많이 다녀봤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농민들의 어떤 바람이나 희망사항, 건의사항들을 잘 알고 있다고 보고, 제가 이렇게 내년도 예산에 집중적으로 어느 분야에 좀 더 투자를 해서 여러분들 농사 짓는데 성공할 수 있도록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다, 그런 의지라고 보면 되고, 제가 그만큼 우리 성주 농업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애정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긴 장마가 있었고 태풍도 3번이나 우리 성주를 지나갔지만은 큰 피해 없이 잘 갔듯이 우리 성주는 재해로부터는 그나마 좀 안전한 지역이다. 그동안 물, 햇빛, 일조량 이런 것들이 다 기본적으로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고 기술력만 잘 관리하면은 실패할 확률보다는 성주에서 부농의 꿈을 키울 수 있는 확률이 더욱 높다, 이렇게 생각되고, 제가 내년도 농정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우선 내년도 농업 정책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금년도 우리 농업을 어떻게 해왔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주군의 농업 인구는 약 6,137가구, 농업 인구로 따지면 한 13,600여 명, 그래서 인구 45,000에 한 3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참외, 벼, 한우, 사과, 돼지, 젖소, 이런 부분이 우리가 주 산업입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이제 참외가 가장 우리가 큰 사업입니다. 약 3,800 농가에서 작년에 우리가 5,050억 원이라는 조수익을 올렸습니다. 한 작물로 5,000억 원 이상 하는 데는 잘 없습니다. 거의 전국적으로도 유일한 경우가 아닌가. 작년에 우리가 5,050억을 조수입을 올렸고, 올해는 예상이 5,012억 원. 지금 현재까지는 한 4,990억 원입니다만은 연말까지 하면은 5,012억 원으로 2년 연속 5,000억 원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 5,000억 원이 대단한 숫자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5,050억 원으로 50년 참외농사에서 가장 큰 소득을 올린 해입니다. 올해도 이 어려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가 5,000억을 돌파했던 것은 굉장한 성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참외 조수익을 2년 연속 5,000억을 달성했고, 전 개인적으로 내년에도 꼭 5,000억 이상을 달성해서 우리 3년 연속 5,000억 시대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게 제 꿈이고, 여러분들만 열심히 해주시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어려운 과정에서 참외가 왜 이렇게 소비가 늘어났느냐.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첫째는 참외가 맛이 있고 당도가 굉장히 우리 성주 참외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제철에 먹을 만한 게 참외밖에 없다. 지금 4월, 5월, 6월 달까지는 수입 과일도 안 들어오고 포도나 수박 같은 게 7, 8월 달 나오니까 거기에는 그전에는 참외만 하는 과일이 없습니다. 참외도 그냥 맛이 없거나 당도가 없으면은 아무리 제철을 내놔도 잘 안 사 먹을 건데 우리가 4월달, 5월달 내놓는 참외는 정말로 성주 참외는 정말로 맛이 있고 달고 아삭하기 때문에 올해도 많이 소비를 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수입 과일이 감소했다. 그 다음에 올해 같은 코로나 사태에서는 그 온라인과 택배를 결합한 유통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되어서 우리 성주 참외가 올해도 좋은 수익을 올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경우를 좀 참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참외 생산을 위한 우리 예산 지원을 약 참외로 따지면 시설 원예 현대화 사업에 약 66억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 보듯이 파이프 비오 필름에 25억 원, 또 무인 방제기에 15억, 인발 파이프에 10억, 그 다음에 조기 폐경에 따른 농가 지원 10억, 뭐 친환경 자재, 측창 환경 개선 장치에 3억 원, 이렇게 해서 특히 참외 부분에 약 66억 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그 피오 필름, 그 다음에 인발 파이프, 그 다음에 조기 폐경에 대한 농가 지원, 이런 경우는 올해 처음 지원한 사업들입니다. 제가 작년에 처음 들어서 파이프 지원을 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 참외 짓는데 시설하는 데는 예산을 꾸준하게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올해는 그 농협에 저희들이 107억 원을 지원을 해 드려서 세 군데 APC를 건립하도록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성주 농협에 40억 원, 초전 농협에 40억 원, 월항 농협에 27억 원을 지원해서 올 연초에 다 건물이 다 완공이 되었죠. APC가 되어서 초전 농협 같은 경우는 올해 APC 수탁고가 100억 원이 넘었습니다. 굉장한 성과를 올리고 아마 농민 여러분들도 큰 혜택을 받지 않을까. 우리 성주 참외가 가장 좋은 장점은 여기서 참외만 지으면은 저희 갖다 주면은 다 유통을 판매를 해준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개인이 화물차에 실어서 가락동 시장에 가서 내다 팔거나 부산 가거나 대도시 가서 직접 팔아야 됐지만은 지금은 참외 농사만 지으면 오면은 참외는 알아서 팔아주는, 이게 성주의 최대의 강점이 아닌가. 그걸 유통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산지 유통센터를 신기로 세 군데 100억 원 이상을 들여서 지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앞으로 성주 농업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성주군 재정만으로는 굉장히 어려우니까 국가 예산, 우리 이수경 도의원 계십니다만은 도의 예산을 많이 따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종 공모 사업에 우리가 잘 신청을 해서 잘 설명을 하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많이 따와야 되는데, 원래 저희들이 앞에 요 조감도가 있듯이 비상품화 농산물 자원화 센터, 쉽게 말하면 저급과 수매 이걸 자원화하는 공장입니다. 그래서 비상품화 농산물 자원화 센터 건립을 하기 위해서 100억 원의 예산을 저희들이 올해
유일하게 전국에서 성주만 농식품부의 공모에 당선이 되어서 100억 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성주 쪽 대왕리 쪽에 부지는 저희들이 한 40억을 들여서 다 매입을 했고, 올 연말에 설계에 들어가면 내년부터 자원화 센터가 건립이 되어서 내년쯤, 후내년 되면 완공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성주 참외 융복합 산업지구로 이제는 참외도 그냥 생산만 하는 게 아니고 참외도 생산했으면 가공하고 또 이걸 유통하고 관광하고 이렇게 융합해서 참외 산업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예산을 30억 원을 원래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내년부터 4년 동안 투자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을 위해서 영암농업, 선남농업에 각 10억씩 지원이 되도록 했고, 기타 여러 사업들을 통해서 국가 예산을 지금 많이 확보해 놓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금년도 저희들이 농업 전체의 수익 구조를 보면은 올해 예상이 한 8,586억 원. 제가 빨리 농업 1조 원 시대를, 조수익 1조 원 시대를 우리 농업 소득으로 만들자고 독려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조금 한 1,500억 정도 아직 모자랍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8,400억 정도의 조수익을 올렸고, 올해 농업으로 8,586억 원, 약 2%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만은, 거기서 제일 많은 게 결국 이제 시설 채소, 참외를 비롯한 시설 채소가 한 5,100억 원, 축산 분야가 한 2,800억, 축산도 우리 성주의 두 번째로 큰 소득원입니다. 그 다음에 쌀이라든지 이런 식량작물, 과수, 버섯 같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결국은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참외와 축산 부분입니다. 그래서 참외 농사가 우리가 한 6천억 시대를 만들고, 축산이 한 3,500억 정도만 만들어주면은 우리 성주 농업은 농업으로 1조 원 시대, 전국에 아마 유일할 겁니다. 그러한 부자 농촌, 지금도 아주 못 사는 농촌은 아닌데, 타지에서 보면 성주 사람 참외 농사 짓는다면 다 부자인 줄 알고 있잖아요. 다 BMW 몰고 다니고, 트렁크에 보면 뭐 골프 가방도 있고 그래서. 그렇지만은 수치로 보면은 아직도 우리가 할 일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출 부문입니다. 원래는 코로나 때문에 수출이 그만큼 신장이 못 되고 작년 수준, 작년도 한 430톤 수출했는데 올해도 한 410톤 정도 수출을 했고, 그 외에 그 언택트 시대에 맞는 온라인 홍보, 유튜브나 쇼핑몰, 또 사이소 쇼핑몰, 올해는 특히 네이버와 업무 협약을 통해서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바로 실시간으로 참외가 유통되도록 또 만들었고 해서, 앞으로 이거는 내년에도 굉장히 강화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참외 저급과 수매 분야인데, 올해도 제가 농민들한테 좀 욕도 얻어먹고 했습니다. 저급과 수매 관련해서 작년에는 저희들 6월 20일까지 수매를 끊었는데 그 뒤로는 수매를 못 했습니다. 처리를 못해서 올해는 8월 31일까지 저급가 수매를 해드렸고, 사업비도 근 한 27억 원을 들여서 전량 수매를 했습니다. 물론 먹지 못한 참외는 수매를 안 했다. 지금 작년, 저작년 경우 보면은 참외 수매하기 위해서 도로에 막 줄을 굉장히 많이 서고 3시간, 4시간, 5시간씩 대기했다가 그 수매하고 이랬는데, 원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참외 수매 들어오면은 바로 이거 컨테이너로 실어서 부으면은 바로 파쇄가 되어서 분리가 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대기 시간 없이 원활한 수매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저렇게 하다 보니까 악취 문제도 대부분 해결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농민들을 위해서 원래 그 방역꾸러미 여러분 받아보셨어요? 모자하고 마스크하고. 다른 데는 받은 데 있다 합니까? 70이나 고령에. 그런 데는 안 줬어요. 우리만 이거 만들었어요. 우리는 코로나 정부 지원금이 한 12억 원 더 받았는데 그 중에 6억을 떼서 농민들한테 코로나 사태로 지금 실질적 도움 준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6억 원을 농민들한테 돌려드리자고 해서 현금은 줄 수 없고, 그래서 방역꾸러미라 해서 마스크하고 모자하고 뭐 장갑하고 이런 것들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코로나 사태 어려울 때 농산물 팔아주기, 축산농가 살구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쨌든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쪽 농업기술센터는 하나의 기술 또 영농 지도가 주 업무입니다만, 이쪽 뒤에 보이는 우리 성주 참외 체험 테마파크 거의 완공이 다 되었습니다. 잘 꾸미고 있고, 그 안에는 어린이들이 참외와 함께 놀 수 있는 놀이공간, 어린이 참외 놀이터, 또 바로 옆에는 열대 원예 힐링관으로서 바나나 뭐 큰 열대 과일들 잘 심어 놨으니까 여기 오픈되면은 애들하고 여기 이제 놀러 와서 참외 또 원예와 친하고 재밌는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는 체험 시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6차 산업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참외가 생산만 하는 시대에서 이제는 참외를 생산하면은 그것을 가공하고 또 관광하고 접목을 해서 이제는 6차 산업화로 가는 추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원을 위해서 우리 기술센터 안에 농산물 가공 지원 센터를 지어 놨습니다. 각종 농산물을 가공하는 데 필요한 그 기계들이 약 55종 65대가 들어가 있어서, 특히 뭐 음식을 조리한다거나 빵을 만든다거나 급속 그 뭐죠? 동결 건조기 같은 게 들어가 있어서 지금 바로 갈아서 동결 건조하면 그걸 빵을 만들 수도 있고, 뭐 각종 음료수에 태워 먹어도 되고 스무디도 만들어도 되고, 이런 가공지원센터를 작년에 오픈을 했고, 이걸 이용해서 지금 가공식품들이 민간에서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참외 분말을 활용한 참외빵, 또 참외 아이스크림, 그 다음에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 했는 참외를 분리를 시켜서 당을 없애고 순수한 참외 원액만 가지고 미용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샴푸, 얼굴에 바르는 거, 마스크팩, 뭐 선크림, 린스 이런 걸 만들어서 저희 6월 달에 1차 시제품을 한번 써보고, 지금 한 10월 달쯤 되면 이제 미용 제품도 나옵니다. 여러분도 좀 많이 써보시기 바랍니다. 1차 써보니까 반응들이 다 괜찮아요. 미용 제품이 화장품하고. 이렇게 지금 6차 산업화를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 또 6차 산업화에 뛰어드는 농가나 민간인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통해서 여기 보면은 참한순이네라고 성원동에 참외 보리빵 공장을 지금 만들고 있고, 거기는 요 대가에 가면은 고띠마실이라고 참외를 이용해서 조청을 만드는 고띠마실. 그 다음에 저쪽 그 월항에 가면은 하하수미 농장이라고, 저기는
농장을 이용해서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런 게 더더욱 활성화될 걸로 저희들은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적극 지원해서 참외를 이용한 가공, 이걸 이용한 교육이나 힐링 이런 쪽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원래도 애를 썼다는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기농기촌이 우리 성주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원래 지금 1월달부터 8월달까지 기농기촌에 있는 사람이 735명입니다. 아마 연말까지 하면 1000명이 기농기촌하지 않을까. 이것은 우리 성주가 젊은 청년 기농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중에 한 분도 계실 것 같지만은 50세 미만의 청장년 인구 유입이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성주가 1위입니다. 그만큼 젊은 분들이 성주에 와서 농사를 많이 지으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가 도시민을 위한 농촌 유치 지원 사업으로 매년 2억 원씩 활동을 하고 있고, 기농기촌 정보센터나 박람회, 기농인에 대한 각종 융자, 또 기농인이 집이 없으면 기농인의 집도 제공해 주는 이런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 성주 농업이 나갈 분야는 전통 재래 방식보다는 젊은이들이 스마트 팜, 정말 ICT 기술을 접목한 편리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참외는 저희들이 지금 제가 취임하고부터 4년 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스마트 팜 농장을 계속 시범적으로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가 10억 원을 들여서 50농가에 선발해서 거기에 스마트 팜 장비를 구축하고 온라인을 연결하고,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그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바로 적창, 천창 개폐도 되고 약도 칠 수 있고 온도, 습도도 조절이 가능하고, 집에서도 확인하면은 우리 농장이 안전하구나, 잘 돌아가고 있구나, 이런 게 다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고 있는데, 원체 이게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한꺼번에 우리 4만 동이 넘는 성주 하우스를 다 못하고 여차적으로 해 나가는데, 저는 정부 사업을 따와서 좀 더 빨리 이 스마트팜 농장을 확대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되면은 여러분 가정에 누구라도 이 스마트팜이 될 수 있도록, 요즘 어르신들도 집에 CCTV 다 달아놓고 자식들이 대구서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어르신 안전하신지 잘 계신지. 그것처럼 농장도 이제는 이 컴퓨터나 핸드폰만 보면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내년에도 우리가 한 14억 원 해서 한 5, 60농가 또 스마트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참외를 우리가 50년을 해왔지만은 앞으로 50년 그러면 참외를 지금처럼 해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을까? 장담을 못 합니다. 그죠? 다른 과일 보면은 한참 인기 있다가 급격하게 추락을 합니다. 사과도 그렇고, 배도 그렇고, 뭐, 토마토도 그렇고, 뭐, 배나 사과 같은 건 국민 과일로 한동안, 사용되다가, 배 같은 경우는 요즘 뭐, 그냥 제사용으로 밖에는 선호를 안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처럼 이 과일도 선호가 급격히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꾸준하게 참외에 대한 신품종, 새로운 소비 패턴에 맞춰서 개발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껍질째 먹는 참외. 이거 껍질째 먹는 참외는 개발이 되어 있는데 당도가 높아서 먹어보면 굉장히 맛있고 좋아요. 근데 색상이 좀 지금 같은 참외 색상이 좀 엷은 흰색이 나오고 해서 눈으로 보면 좀 선호를 안 하는데 먹어보면 굉장히 맛있다. 먹어본 사람은 또 시켜 먹어요.
이런 껍질째 먹는 참외, 그 다음에 켄탈로프 멜론, 항산화 작용이 있어서 기능성 참외, 또 우리가 참외를 짓고 후작으로 7, 8월달 심어서 10월달에 내놓을 수 있는 게 켄탈로프 멜론입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요즘 젊은이들은 큰 과일, 깎아 먹는 과일을 싫어하기 때문에 손 안에 들어가는 작은 과일, 참외도 그렇게 해서 소과종 작은 참외를 개발해서 젊은이들이 좀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각종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농사 짓는데 여러분 애로사항이 특히 기농하거나 하면은 이 시설 하는데 하우스하고 비닐하고 여기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또 각종 농기계 이 구입하려고 하면 돈이 또 무지 많이 들지 않습니까? 트랙터도 3천만 원씩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요즘은 대세가 이제 농기계는 구입해서 쓰는 게 아니고 농업기술센터 와서 빌려서 쓰면 된다. 빌리는 가격도 얼마 안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권역별로 지금 여기에 농기계 뒤에 보이는 본소 임대사업소가 있고, 쭉 서부 쪽에 가면은 수륜에 임대사업소가 있고, 저쪽 동부에 가면은 초전에 임대사업소가 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자동 세척기까지 넣어놔서 갖고 오면 자동 분사를 해서 깨끗하게 흙까지 다 떨어줍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금 남부 분사가 없는데 선남 그 광명 쪽에 지금 연말 되면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선남 용암 쪽도 농기계 임대 사업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올해 한 해 저희들이 농정에 대한 저희들이 어떤 성과이기도 하고 그동안에 노력한 결과물이기도 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내년에 과연 우리가 농사를 어떻게 짓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드리고 또 기술 개발들을 해야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여건이 녹록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우리 성주가 고령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고령화 문제, 또 인구는 아까 청년 농부들 많이 들어오는데 어르신들이 많이 별세하시기 때문에 아직도 인구는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 또 참외 농사 같은 경우는 초기에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러한 경영비 부담,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긴 장마, 태풍, 대책 없는 기후 변화, 이런데 우리가 내년에도 극복해 나가야 될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보조사업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한 148억 정도의 농업, 특히 참외 부분에 각종 보조사업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참외 파이프나 피오필름 시설원의 현대화 시설에 저희들이 원래 내년에 한 100억 원을 투자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거는 이수경 도의원님 많이 도에서 예산을 좀 많이 줘야 됩니다. 도에서 예산을 확 깎이면은 이만큼 못 해드릴 수 있는데, 원래 우리가 25억을 이쪽 파이프와 피오필름 보조사업에서 예산을 썼는데 내년에는 한 100억 가까이 예산을 더 늘려서 파이프하고 피오필름 보조에는 차질이 없도록 할 생각이고, 나머지 무인 방제기, 인발 파이프, 또 참외 조기 폐농, 친환경 농자재 이런 것은 예년과 비슷하게 저희들이 지원해 나갈 생각입니다. 조금 줄어드는 것은 수요 파악을 해보니까 그만큼 수요가 안 돼서 여기 뭐 농업용 비닐 조기 폐경 지원도 원래 10억을 예산을 세웠는데 그만큼 수요가 안 되고 해서 한 3억 정도 줄였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에 있는 요
그 실경작 참외 재배 농가 현대화에 저희들이 한 15억 정도 예산을 신규로 내년에 세워서 지금까지 제가 현장에 들러보면은 특히 청년 농부들 농지를 임대해서 농사 짓는 분들이 불만이 100억 이상씩 보조사업을 해도 자기들한테는 혜택이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농업경영체 등록이 안 되고 땅을 빌려서 쓰다 보니까 임대주하고 임대주가 그런 걸 허락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상 보조사업을 해도 기존에 땅이 있는 사람, 기존에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만 혜택을 받으니까 그런 분들이 불이익 아닌 불이익. 내 땅에서 내 땅은 아니지만 난도 열심히 농사 짓고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왜 비닐 보조사업도 하나 못 받느냐 하는 불만이 많아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법에 없는 거예요. 법에는 못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이수경 도의원님이 100억 아까 지원해 주시면 저걸 파이프 피오 필름을 보조사업을 할 수 있는데 도에서 조건이 농업경영체 등록되어 있는 농가에만 지원해라 이렇게 내려와요. 또 법에도 조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식품부에도. 그래서 그걸 해드리고 싶어도 공무원 입장에서 못 해주는데 요거는 15억 원은 순수하게 군비로 군 예산만 딱 떼내가지고 이거는 도에나 국가 눈치 안 보고 우리 사업이다. 우리끼리 주는 거다. 해서 한 15억을 일단은 계상했는데 잘 운영이 되면은 저희들도 이걸 정부에 건의를 해서 요즘 이제 성주 땅이 잘 없어요. 그죠? 새로 농사 지으러 하려고 그러면은 대부분 이제 땅을 임대를 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을 좀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실경작 참외 재배 농가에 대해서는 피오 필름 등을 내년에 시범적으로 지원을 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참외 저급과 유통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올해도 참외 저급과 수매하면서 많은 마찰도 있었고 농민들 불편도 있었습니다만은 내년에는 근본적으로 저급과 수매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누구나 그냥 가져오면 가져오는 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500만 원씩, 700만 원씩 수매 갖고 와서 소득을 올린 분도 몇 분 있어요. 그 사람 자기 집에 거면 가져와서 그렇게 안 되거든요. 남의 집 다 털어서 갖고 와서 하기 때문에 이건 좀 불합리하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자조금은 법이 개정되어서 이제는 누구나 자조금 납부는 의무사항입니다. 다 자조금을 떼야 돼요. 자기가 내기 싫어도 법에 떼도록 되어 있으니까 자조금은 떼고 그 뗀 만큼은 저급가를 수매를 하든지 자기 집에서 퇴비를 하든지 관계없이 동일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본인이 납부한 자조 금액만큼 이 저급가 수매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수매 카드를 만들어 드리고 만약에 자기는 저급가를 안 만들고 집에서 다 소화가 되면은 그 부분만큼은 여기 뭡니까 맞춤형 액비나 톱밥, 미생물 이런 걸로 그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뭐 동일하게 저급가를 내든 안 내든 동일한 혜택은 가도록 그렇게 내년에는 그 수매 사업을 변경하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좀 협조를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맨날 수매 안 해준다고 군수 욕만 하지 마시고 이런 제도에 좀 동참을 해 주시면 좋겠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상품화 농산물 자원화 센터가 성주 대왕리 일대에 공장이 들어설 계획인데요. 올 여기 10월 달부터 실시 설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에 공사에 들어가면은 2022년부터는 이 자원화 센터에서 저급가가 수매가 되고 거기서 자동으로 다 분류도 되고 자동으로 처리가 되어서 액비할 것은 액비하고
한우 사료할 것은 한우 사료로 하고, 또 그걸 가공해서 뭐 화장품 만들거나 조청 만들 건 조청 만들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최첨단의 어떤 참외 저급과 수매 이제 공장이 들어섭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과 같은 좀 구닥다리 참외 수매 사업은 이제 종료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거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성주가 가장 먼저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타 지역에 뭐 청도 같은 경우, 제주도도 강귤, 거기도 뭐 이 저급 과일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 이 성주의 본을 봐서 지금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시범적으로 가장 성공적으로 잘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참외 융복합 6차 산업화를 위해서 우리가 원래 30억 예산을 국비로 확보했기 때문에 참외를 이용한 뭐 마카롱, 또 참외를 이용한 여러 가지 가공 제품, 그 다음에 조청,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참외 가공 생산 체계 구축에 저희들 한 16억 예산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급속 동결 그 건조기, 지금 저 센터에 있는 거는 너무 작아요. 작아서 대량으로 활용하기는 좀, 개인이 조금 활용할 수는 있는데, 그래서 대규모 공장용의 큰 급속 동결 건조기도 들려서 대규모로 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도 넣고 해서, 어쨌든 참외를 가지고 새로운 6차 산업화 하는데 돈을 들여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판로하고 수출이 중요한데, 원래 수출이 400만 톤인데 내년에는 한 800만 톤 배에 늘려서 지금 확장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원래 태국이 사실은 수출길이 열렸는데 바이어들이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원래는 시범적으로 태국에서 많이 사가려고 계약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내년에 태국, 그 다음에 베트남도 신규로 좀 뚫어서 한류가 좋기 때문에 한국산 과일, 딸기, 뭐 참외 나가면 엄청 인기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수출의 주력을 좀 많이 늘리고, 또 홍보를 위해서 SNS나 유튜브나 각종 홍보를 활성화해서 결국은 참외를 좀 먹고 싶어 하고 소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자꾸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 가장 어려운 문제가 젊은 층들이 소비를 잘 안 한다. 깎는 자체를, 깎는 방법도 잘 모르고, 깎아 먹으라 해도 깎아주면 먹는데 깎아 먹기는 싫고, 이런 세대가 청년층이니까 이 세대를 어쨌든 공략을 해서 우리가, 그래서 어린이 급식용의 참외를 지속적으로 넣고, 또 이제 그 아기를 가진 엄마들을 잘 이 참외를 사 먹을 수 있는 여건을 계속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야 참외가 지속적으로 소비가 되지. 지금은 50, 60대 다들 참외 좋아하잖아요. 저도 매일 참외는 한두 개씩 깎아 먹는데, 우리 세대가 지나면 참외 안 먹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소비 확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요거는 축산 분야입니다만은, 축산 분야 기반 조성을 위해서 뭐 톱밥, 또 악취 저감제, 특히 양돈 농가의 악취 저감, 그 다음에 품질 강화를 위해서 사료 저장고, 또 자동 급이 시설, 종자, 뭐 조사료 생산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쌀, 그 다음에 특작 분야, 상추나 이런 특작, 그 다음에 서부 지역의 과수 분야에 대해서는 쌀 생산 기반 조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예산을 지원하고, 채소 부분에도 저온 저장고나 단동하우스, 비닐 이런 지원 사업, 과수 쪽에는
가수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또 가수 선별기, 농가형 정원 저장고, 또 농가 선별기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지원해서 참여에 비해서는 규모는 적지만은 또 지역 특성상 서부 지역은 이런 쌀이나 특작을 해야 됩니다. 과수나 그런 부분의 지원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성주형 스마트팜, 저는 개인적인 꿈은 이제 여러분들이나 여러분 밑에 세대는 성주에서 농사 지으면은 넥타이까지는 안 매더라도 이 정도 그 와이셔츠에 깨끗한 옷차림으로 농사 지을 수 있는 스마트팜을 만들어 가야 된다. 앞으로 한 수년 뒤에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주형 스마트팜 기반을 계속 구축해야 되겠다. 그래서 올해도 50% 정도 스마트팜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내년에도 그 정도의 또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고, 이를 잘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스마트팜 관제 시스템 기반도 구축하고, 제일 밑에 있는 요거는 고설베드 스마트팜 사업인데, 원래 이거 요쪽 저 가천에 있는 과체류 시험장에서 기술은 다 개발했어요. 이렇게 서서 참외를 지을 수 있도록. 요 밑에 이제 요 대를 키워서 요 허리춤 정도 된 데서 이제 참외를 키우잖아요. 그죠? 그러면 작업하기도 쉽고 생산량이 한 20%나 30% 일반 노지 하는 것보다는 더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또 병충해에 굉장히 강해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또 이렇게 하우스 안에다 또 이렇게 하면은 시설비가 또 적지 않게 들어요. 지금으로 제가 들어보니까 동당 한 700만 원씩, 6, 700만 원씩 들기 때문에 당장 내가 열동한다고 열동 다 새로 하기는 힘든 여건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농사를 편하게 짓고 그 병충해도 예방이 되고 하는 이런 시설로 가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맞기 때문에 이것도 내년에 일부 시범 사업을 좀 도입해서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할 사람은 좀 도전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도시 농촌들이 우리 성주에 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농업인에 대한 현장 교육, 그 다음에 도시 청년이 성주에 와서 농사를 짓고자 할 때는 그 후계농 지원 사업, 월 한 100만 원씩 지원이 되고, 또 청년 농부로 육성으로 선정이 되면은 한 사람당 1,000만 원 창농 소유 경비를 지원해 드리고, 그 다음에 청년 농부 창농 기반 구축 사업으로 한 사람당 2억 원씩, 이거는 뭐 돈을 다 주는 건 아니고 융자해 드린 겁니다. 해주고, 교육 훈련, 또 도시 청년이 여기 들어왔을 때는 주거 임대료, 이건 뭐 돈은 얼마 안 됩니다. 120만 원이지만 임대료 지원, 또 기농인들 정착할 수 있도록 기농인당 5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 그 다음에 정말로 여기서 농사를 짓겠다는 생각으로 땅을 사고 농사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한 3억 원, 최대 3억 원까지 12%로 융자를 해드려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기술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가르쳐 드리고. 그래서 여기서 충분히 꿈을 키울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새로운 신품종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데, 이것도 참 재미있는 겁니다, 이거. 위에 그 베타카로틴 참외. 여기 지금 참외하고 똑같아요. 겉으로 보면 똑같은데, 안에 잘라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 그 멜론처럼 되어 있어요. 안에는 빨갛게. 그래서 이게 한 20%씩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당도가 좋고,
해서 이 베타카로틴 함량이어 보세요. 지금 당도는 17 플러스 20 플러스 나오고 베타카로틴이 일반 참외에 비해서 82배, 그건 100배 가까이 베타카로틴이 많아요. 엽산도 2배나 많고. 베타카로틴이 결국은 우리 혈관, 그 다음에 항산화 작용,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죠? 항산화 작용, 비타민 A 이런 게 있어서 성인 노화 방지에는 굉장히 좋은 기능성 참외니까 앞으로 이런 것도 충분히 제가 보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기능성 참외로 껍질째 먹는 참외, 고설베드 재배 기술, 피트모스 배지를 이용한 시험 재배, 이것도 지금 하고 있는데, 땅을 일부러 걸음 안 주고 해도 피트모스, 이거 뭐죠? 배지만 깔아버리면은 한 3년간은 거기서 참외 생산할 수 있는 이런 게 지금 다 시험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가종 참외나 캔털라프 멜론 이런 게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사업들입니다. 그 다음에 쌀 재배 농가는 저희들이 원래 시범적으로 드론을 이용해서 병충해 방제 사업, 특히 원래 긴 장마 끝에 이걸 저희들이 한 5천만 원 임시 예비비를 사용해서 해보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대농가는 물론 자기들이 알아서 하면 돼요. 그런데 이 산간지대, 용암, 저쪽 수륜 같은 산간지대에 농사 짓는 어르신들은 이거 약통 울름 메고 가서 약을 치지를 못해요. 배멸구는 막 날아다니는데. 그래서 이 드론을 장비만 빌려드리고 약은 구입해서 약을 치도록 하시니까 정말 좋아들 하시는데, 앞으로는 좀 지역별로 방재단을 좀 구성해서 이런 병충해, 드론을 이용한 병충해 확대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가 이제 내년도 우리가 농사 지는데 참고가 될 만한 사항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사를 지으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또 군수로서 당부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조금은 아까 했잖아요. 의무로 이제는 법에 정해놨기 때문에 자조금은 누구나 다 내야 됩니다. 그 자조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저급과 수매를 하는데, 수매를 해도 적당한, 원래 저급과 수매 제도의 당초 취지는 이걸 수매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저급가 먹을 수 있는 참외인데도 시중에 나가면은 우리 성주 참외의 이미지가 떨어지고 성주 참외의 가격 하락을 부추기니까 그런 참외들은 시장에서 도태시키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돈을 조금씩 떼가지고 그 돈으로 시장에 못 나가도록 불량 참외들은 우리가 수매를 하자 해서 시작한 게 이제 저급가 수매 제도인데, 이걸 막 운영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이런 참외 있잖아요. 이거는 불량 참외도 아니잖아요. 어디 갔나? 예? 다 썩었는 거, 막 물이 흐르는 참외, 이런 것까지도 막 홀 걷어서 와서 이거 다 수매해 돌라고 하니까 이게 다 돈으로 나가는 건데, 그래서 이런 거, 이 정도는 자체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 자체 농가에서 퇴비장을 쪼면 한 2, 3평 만들어서 거기서 거름을 만들든지 하고, 먹을 수 있는 참외지만 좀 불량한 참외, 약간 기스가 나고 줄이 가고 그래서 시중에 나가면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가져오면 저희들이 다 수매를 해서 저희들이 액비를 만들든지 퇴비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참외 농사를 짓다 보니까 주변 환경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신경을 덜 쓰시고, 막 농사 짓는 데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각종 농자재들이 부질스하게 막 방치된 게 많습니다. 농지 가보면. 부직포도 막, 어떤 데는 농로에 수로에도 막 쌓아놓고, 각종 농자재도 막 이렇게 쌓여 있고, 또 하나는 참외 저급과 이거 수매하는 게 귀찮으니까 그냥 도랑에다가 하천에다가 막 버려요. 그게 다 어디로 갑니까? 거기서 썩거나 아니면 큰 비 오면
또 흘러서 낙동강에 흘러가고 그 낙동강 물은 걸러서 우리가 수돗물로 먹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 이게 다 여러분들 위한 겁니다. 이런 게 잘 지켜지면은 참외 이미지도 좋아지고 성주에 참외라는 브랜드를 잘 지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오늘 우리 농정 방향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농사 잘 지으시고 성주에서 분홍의 꿈을 잘 좀 키워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